아사나 프라나 야마 무드라 반다 스와미 사티아난다 사와스와티 무드라 산스크리트 단어로 무드라는 그러므로 브라흐마의 문 입구에 잠자고 있는 여신은 철저한 무드라 수행에 의해 모든 노력으로 끊임없이 자극되어야 한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 무드라의 소개 산스크리트 단어로 무드라는 몸짓 또는 태도로 번역된다. 무드라는 심령의 감정적인 신앙심의 그리고 심미적인 몸짓이나 태도로서 묘사될 수 있다. 요기들은 개인적인 생명력과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에너지의 흐름의 태도로서 무드라를 경험했다. 끄아르나바 딴뜨라의 어근 무드가 환희 또는 즐거움을 의미하고 드라바이 즉 앞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의 드루의 원인 형태로 판독한다. 무드라는 또한 봉인, 간단히 하다 또는 통과회로로 정의된다. 무드라는 심리상태, 태도, 지각력과 깊은 의식과 집중을 바꾸는 미묘한 육체적 움직임과 결합한다. 무드라는 아사나, 프라나, 야마, 반다 그리고 시각화 행법을 결합시킨 전신을 포함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손자세일 수도 있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와 다른 문헌에서는 매우 미묘한 자각이 요구되는 요강가로 생각된다. 무드라는 아사나, 프라나, 야마 그리고 반다가 숙달되고 거친 장애물이 제거된 이후에 소개된다. 무드라는 후세를 위해 그들을 보존하고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헌에 모사되어졌다. 그러나 그런 참고 문헌들은 그런 행법들을 책에서 배우지 않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자세하거나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을 시도하기 전에 필요한 필수 조건은 스승으로부터 실제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여겨졌다. 무드라는 프라나, 차크라, 꾼달리니를 일깨우고 진보된 수행자들에게 위대한 시띠를 선사하고자 하는 고도의 수행법이다. 무드라와 프라나 무드라를 수행하는 동안 태도와 자세를 몸에 익혀서 육체, 마음체, 생기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게 된다. 처음에 이것은 수련자에게 인체의 생명력 흐름의 자각을 발달시킨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꼬샤 내부의 생명력의 균형에 확립하고 고도의 의식 상태를 유발하도록 미묘한 에너지를 위쪽의 차크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게 한다. 에너지가 빛이나 소리 파장의 형태로 거울이나 벽면에 의해 전환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무드라는 프라나를 조종한다. 나디와 차크라는 일반적으로 육체를 벗어나서 외부 세계로 흩어지는 끊임없는 프라나를 방사한다. 무드라 수련을 동안 인체 내의 방어벽 설치로 에너지는 내부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샴무키 무드라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덮는 것에 의해 눈을 통해 방사되던 프라나가 역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바지라 나디를 통해 발현되는 성 에너지는 바지롤라 무드라를 수련을 통해 내로 방향 전환하게 된다. 딴뜨라 무드라에서 무드라 수련으로 한번 억제된 프라나의 분산은 마음이 내부로 향하게 되어 감각해수, 프라티아라, 집중, 다라나의 상태를 유발한다고 밝힌다. 프라나를 방향 전환시키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무드라는 꾼달리니를 일깨우는 중요한 해법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크리야와 꾼달리니 요가 수련에서 광범위하게 결합된다. 무드라에 대한 과학적 관점. 과학적 용어로 무드라는 뇌관 주위의 뇌의 원시적인 부위에서 시작되는 무의식적인 반사작용과 초보 본능적인 습관 형태에 접근하고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들은 이 부위와 미묘하고 비지성적 관계를 확립한다. 각 무드라는 몸, 마음, 그리고 프라나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고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
수행자가 본능적인 습관의 형태를 벗어나 활기 있게 하고 더욱 순환된 의식을 확립하는 반복적인 자세와 몸짓이 정착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요가 무드라의 5그룹. 요가 무드라는 아래에 묘사된 것처럼 대략 5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스타, 손 무드라. 이 책에서 소개된 손 무드라는 명상적인 무드라이다. 그들은 손에서 몸으로 방향을 바꿔서 프라나를 내뿜게 된다. 엄지와 검지가 붙은 무드라는 아주 미묘한 수준에서 운동신경 피질과 맞물려서 뇌에서 손으로 내려가고 다시 되돌아가는 에너지의 고리 모양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자각하는 것은 신속한 내면화로 이끈다. 아래의 행법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갸냐 무드라, 침 무드라, 요니 무드라, 브라이라바 무드라, 흐리다야 무드라, 마나 머리 무드라. 이러한 수행 형태는 꾼달리니 요가의 통합된 부분이고 그들은 많은 부분이 그 자체의 명상 수련이다. 그들은 눈, 귀, 코, 혀 그리고 입술을 활용한다. 아래의 행법들은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샴바비 무드라, 나시까그라 무드라, 깨차리 무드라, 깎기 무드라, 부장기니 무드라, 부차리 무드라, 아카시 무드라, 산무키 무드라, 운마니 무드라, 까야, 자세 무드라. 이러한 수련은 육체적 자세와 호흡과 집중이 결합해서 활용된다. 이러한 행법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뿌라나 무드라, 비파리타 까라니 무드라, 요가 무드라, 빠시니 무드라, 만두키 무드라, 따다키 무드라, 반다 잠금 무드라. 이러한 수련들은 무드라와 반다가 결합된다. 그들은 뿌라나로 시스템을 가득 채우고 꾼달리니가 일깨워지도록 준비한다. 아래 행법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마하부드라, 마하브헤다 무드라, 마하베다 무드라, 아라다 회음 무드라. 이러한 행법들은 뿌라나를 낮은 센터에서 내로 방향을 전환시킨다. 성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무드라는 이 그룹이다. 아래의 행법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아시위니 무드라, 바지롤리, 사하졸리 무드라. 이러한 그룹과 대뇌피질의 상당한 부위가 서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머리와 손 무드라의 비교적 많은 숫자는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효능과 해석이 피질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무드라는 아사나와 프라나야마 어떤 것과 결합해서 하거나 그 이후에 행한다. 이 책의 소개된 무드라는 요가적 문헌에서 밝혀놓은 것의 작은 발췌에 불과하다. 무드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비하르 요가 학교에서 출간한 요가 그리야, 요가 다르샨, 그리고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를 참고하라. 갸냐 침 무드라, 지혜 무드라, 갸냐 무드라. 편안한 명상 자세를 취한다. 검지를 구부려 엄지 안쪽에 뿌리를 닿게 한다. 양손의 나머지 손가락을 곧게 펴서 이완하고 약간 벌려놓는다. 손과 팔을 이완한다. 침 무드라, 의식 무드라. 침 무드라는 손등을 무릎에 놓고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것을 제외하면 갸냐 무드라와 같은 방식으로 행한다. 손과 팔을 이완한다.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두 무드라 중 하나는 명상 수련할 때마다 취해야 한다. 갸냐 무드라와 침 무드라는 간단하지만 명상 자세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정신신경의 손가락 안정장치이다. 손바닥과 손가락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는 많은 신경근 말단을 가지고 있다. 손가락이 엄지에 닿을 때 보통은 자연 환경 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에너지를 몸과 뇌 쪽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회로가 생성된다. 손가락과 손이 무릎에 놓일 때 무릎이 민감해져서 몸속의 프라나를 방향 전환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또 다른 프라나적 회로를 만들어낸다. 게다가 무릎에 놓여있는 손은 무릎에서 나와 대퇴부 안쪽으로 상승해서 회음으로 들어가는 나디를 자극한다. 이 나디는 굽다나디로 알려져 있다. 통로가 민감해지면 물라다라 차크라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침무드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할 때 가슴 부위가 활짝 열린다. 수련자는 갸냐 무드라에서 결여된 밝음과 수용성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갸냐 무드라
갸냐와 친무드라는 종종 엄지와 검지 끝을 맞대고 원을 만들어서 한다. 초보자는 이러한 변형이 장시간 동안의 병상으로 몸의 자각을 잃어버렸을 때 엄지와 검지가 더 쉽게 분리되어서 덜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점에서는 이 변형은 기본적인 자세로서 효과적이다. 친 또는 갸냐 무드라의 효과는 매우 미묘하고 확립된 의식의 변화를 지각하기 위한 수련자의 한 부분에서 대단한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련으로 마음이 무드라에 조절되고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전해진다. 갸냐란 단어는 지혜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갸냐 무드라는 직관적인 지혜의 무드라이다. 반면에 치는 의식을 의미하고 찢다 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친 무드라는 의식 무드라이다. 상징적으로 소지, 약지, 그리고 중지 세 군화를 의미한다. 타마스, 라자스, 사뜨와 의식이 무지에서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상태는 초월되어야 한다. 검지는 지바뜨마를 의미하고 엄지는 지고의 의식을 상징한다. 갸냐와 친무드라는 비길 데 없는 힘을 인정하고 개별의식, 지고의 의식의 머리를 숙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 능력의 합일과 요가의 완성을 상징하면서 검지는 엄지에 맞닿아 있다. 요니 무드라, 자궁 또는 근원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바르게 펴고 편한 명상 자세를 취한다. 손을 합장하고 엄지를 펴서 끝이 몸에 멀어지게 한다. 검지는 지문으로 붙여놓은 채 소지, 약지 그리고 중지를 안으로 구부려 손가락 뒤가 닿게 한다. 소지, 약지 그리고 중지를 깍지 낀다. 엄지를 몸쪽으로 가져가서 요니 또는 자궁 모양으로 지문 부위에 맞댄다. 이 수련에서 손가락을 깍지 끼는 것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그리고 반대로 또 에너지가 완전히 교차하여 결합되는 것을 만들어낸다. 몸에서 에너지가 조화로울 뿐 아니라 뇌의 음방구와 좌방구의 활동을 조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검지와 엄지 끝을 맞붙여 놓은 것은 프라나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한다. 이 무드라는 명상에서 몸과 마음을 더욱 안정시키고 집중력, 자각, 그리고 내부의 육체 이완을 더욱 발달시킨다. 다른 경우라면 흩어져 버릴 프라나를 몸속으로 방향 전환시킨다. 가슴 부위를 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무드라를 향할 때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옆을 향하게 한다. 요니 무드라는 소지, 약지 그리고 중지를 안으로 넣지 않고 깍지를 껴서 행해도 된다. 엄지는 펴진 검지 앞에서 교차하거나 지문 부위를 맞대서 몸쪽으로 펴도 된다. 요니란 단어는 자궁 또는 근원을 의미한다. 요니 무드라는 창조의 자궁 또는 근원에 본래 붙어 있는 근본 에너지를 구한다. 브라이라바 무드라, 사나움 또는 무서운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바르게 펴고 편한 명상 자세를 취한다. 왼손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양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다. 양손이 포갠 다리 위에 놓는다.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고 수련할 때 브라이라비 무드라라고 부른다. 브라이라비는 브라이라바와 한 쌍을 이루는 여성을 위한 것이다. 브라이라바는 우주의 해체와 관련된 측면이 시바신의 사나운 모습 또는 무서운 모습이다. 두 손은 이다와 벵갈라 나디를 의미하고 개인 의식과 지고의 의식의 합의를 상징한다. 브라이라바 무드라는 프라나 무드라에서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호흡과 명상을 수련하는 동안 활용될 수 있다. 흐리다야 무드라, 심장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곧게 펴고 편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그리고 가냐 무드라에서처럼 검지 끝에 엄지를 놓고 중지와 약지 끝을 엄지 끝에 맞대어 나란히 놓는다. 소지는 곧게 펴놓는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을 무릎 위에 놓는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아 전신을 이완한다. 이 수련은 30분까지 행해도 된다. 의식은 가슴 부위 호흡에, 정신은 아나하타 차크라에 집중한다. 이 무드라는 프라나의 흐름을 손에서 심장 부위로 전환하고 심장의 생명력을 증진시킨다. 중지와 약지는 심장과 연결된 나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엄지는 손으로부터 이러한 나디로 프라나의 흐름을 전환하는 프라나적인 회로와 밀접하고 활력제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흐리다야 무드라는 심장병,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에 유익하다. 그것은 아주 간단해서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심장은 감정의 장소이다. 흐리다야 무드라는 억눌린 감정을 풀고 마음의 짐을 터는 데 도움이 된다. 샴바비 무드라, 미가능시 무드라.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머리와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몸을 무릎에 친 또는 갸냐 무드라로 놓는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이마, 눈 그리고 뒤쪽을 포함하여 얼굴 근육 전체를 이완한다. 서서히 눈을 뜨고 머리와 전신을 완전히 고요히 한 채 앞쪽을 고정된 한 점을 바라본다. 눈을 미간센터에 초점을 맞춘 채 위쪽과 안쪽을 바라본다. 머리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두 개의 곡선 모양의 눈썹이 바르게 실행될 때 코의 근접부의 V자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점은 눈썹 중앙에 위치한다. 만약 V자 모양을 볼 수 없다면 눈이 한 점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몇 초 동안만 응시한다. 가장 약한 느낌으로 긴장을 풀어놓는다. 눈을 감고 이완한다. 찌다까샤에 고요하게 명상하고 생각의 흐름들을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눈의 움직임을 숙달한 이후에 호흡과 맞춘다. 눈을 위로 치켜뜰 때 서서히 들이쉰다. 무드라를 유지하는 동안 숨을 참는다. 눈을 내릴 때 서서히 내쉰다. 5회로 시작해서 몇 달에 걸쳐 10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눈은 아주 민감하다. 따라서 최종 자세에서 너무 오랫동안 행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신경이 약하거나 어떤 손상이 있다면 망막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무리함이 느껴지면 자세를 푼다.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백내장 수술을 바로 받은 사람, 렌즈를 끼우거나 눈에 다른 수술을 받은 경우는 전문가의 지도 없이 수련을 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으로 샴바비 무드라는 눈 근육을 강화하고 눈에 쌓인 긴장을 해소한다. 정신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감정적 스트레스와 화를 제거한다. 집중력, 마음의 안정, 무념의 상태를 발달시킨다. 샴바비 무드라의 규칙적인 수련은 손과 손의 태화를 지연시키고 따라서 감성 발달의 균형을 위해 8살 아이부터 추천된다. 내부 샴바비 무드라. 눈을 뜬 채 샴바비 무드라가 숙달되면 눈을 감고 행해도 된다. 이것은 의식이 더욱 내면화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수련이다. 눈을 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을 자각할 수 없다면 수련을 중지한다.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눈은 여전히 외부의 위쪽을 향해 이쪽을 항상 확실히 응시한다. 샴바비 무드라는 크리야 요가의 통합된 부분이다. 아기야 차크라를 일깨우는 강력한 행법이고 그 자체로 명상 수련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수련으로 심원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구루의 지도하에 행해야 한다. 샴바비 무드라는 사자 자세처럼 아사나와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 샴바비는 샴부의 아내 또는 배우자이고 샥티와 시바신의 두 측면이다. 전통에 따르면 샴부는 샴바비에게 고도의 의식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샴바비 무드라 수련을 가르쳤다. 이 무드라의 수련으로 수련자의 내부에 고도의 의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미로 샴부를 자극해서
그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 수련은 또한 부르마디아 드리슈띠로 알려져 있다. 부르 미간, 드리슈띠는 응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미간 응시 수련이다. 나삭 까그락 드리슈띠. 코끝 응시. 처음에는 코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의 극복을 위해 검지를 들어서 눈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초점을 맞춘다. 그곳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 채 서서히 코로 손가락을 가져간다. 손가락이 코끝에 닿을 때 눈은 여전히 손끝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야 한다. 눈의 초점을 코끝으로 옮긴다. 결국 이 방법이 필요 없게 되고 눈은 즉시 코끝의 의지로 고정된다. 머리와 척추를 곧게 세우고 편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친 또는 겨냥 무드라로 손을 무릎에 놓는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눈을 뜨고 코끝에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든 눈을 무리하지 않는다. 눈이 올바르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 두 개의 콧등선이 보인다. 코끝에서 이 두 개의 선이 모아지면 역전된 B자 모양이 형성된다. V자의 정점에 집중한다. 다른 모든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 수련에 완전히 열중하려고 노력한다. 몇 초 후에 눈을 감고 수련을 반복하기 전에 그들을 이완한다. 5분까지 계속한다. 눈이 아래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때까지 시작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한다. 나중에 날숨 후 지식호흡 없이 들숨 후 지식호흡을 겸하여 수련할 수 있다. 들숨 후 지식호흡을 겸해서 수련할 때 눈을 마시기와 내쉬기를 하는 동시에 내쉬기를 하는 동안 감는다. 눈을 뜨고 있을지라도 이 수련의 목적은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함이다. 뜬 눈은 외부 세계를 자각해서는 안 된다. 눈은 코끝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에 집중한다. 코끝 응시는 이른 아침이나 잠들기 전 밤이 이상적일지라도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수련해도 된다. 삼바빈 무드라와 금기와 같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내향적 수련은 피한다. 코끝 응시의 효과는 뜨리타카와 비슷하다. 하와 혼란된 마음 상태를 진정시키는 탁월한 상품이다. 집중력을 발달시킨다. 만약 장시간 동안 자각한 상태로 실행하면 물라다라 차크라를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고 명상 상태를 유발한다. 수행자의 의식을 심령적, 정신적인 영역으로 이끈다. 나시, 코, 까그라, 끝, 그리고 드리슈띠, 응시를 의미한다. 이 수련의 다른 이름은 아고차리 무드라 인데 감각 인식 너머의 미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 단어 아고차람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이 무드라는 수련자의 통상적인 의식을 초월하게 한다. 상징적으로 코끝 응시에서 콧등은 척추와 관련된다. 정상은 눈썹 중앙인 아갸 차크라이고 바닥은 코끝 물라다라 차크라이다. 샴바비 무드라가 미간센터의 응시로 아갸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나시카그라 드리슈티는 코끝 응시로 물라다라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깨차리 무드라, 혀 잠금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곧게 펴고 편한 명상 자세, 되도록이면 연꽃 자세 또는 시타 요니 아사나로 앉고 손을 친 또는 겨냥 무드라로 취한다. 전신을 이완하고 눈을 감는다. 혀를 위쪽과 뒤쪽으로 구부려서 아래 표면이 입천장 위쪽에 닿도록 한다. 편안한 상태에서 혀끝을 멀리 뒤쪽으로 늘린다. 무리하지 않는다. 우짜이 프라나야마를 실행한다. 깊고 서서히 호흡한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유지한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감이 있고 우짜이 프라나야마는 목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으로 이것이 익숙해질 것이다. 혀가 피로해지면 이완하고 수련을 반복한다. 호흡수가 1분에 5, 6회 될 때까지 몇 달에 걸쳐 호흡수를 점차 줄인다. 5에서 10분 동안 수련한다. 깨차리 무드라는 다른 요가 수련과 함께 해도 된다. 목과 비수티 차크라 명상 수련의 진행에 따라 의식할 곳을 바꿀 수 있다. 쓴 분비액이 느껴지면 그만둔다. 그러한 분비는 시스템의 독소의 신호이다.
혀궤양이나 다른 일반적인 입 질환은 이 수련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 입과 비강의 뒤쪽에 위치하는 수많은 압력점들을 자극한다. 이러한 점들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분비샘이 마사지되고 호르몬과 치매 분비가 자극된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느낌을 줄여주고 내면의 안정과 고요함을 일으킨다. 몸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내면 치료에 특히 유익하다. 개찰이는 우짜이 호흡법과 결합해서 진통 사이에 수련할 때 출산하는 여성에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여성은 수련에 철저히 숙달되어야 한다. 우짜리와 개찰이는 척추 쪽과 앞쪽 심령통로의 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결합해서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이 무드라는 프라나를 자극하고 쿤달리니 샥티를 일깨울 잠재력이 있다. 이 수련의 숙련된 하타요가 형태는 혀 아래로 소대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비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심령센터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개찰이 무드라의 이러한 행태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부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깨탈이란 단어는 깨는 하늘, 차리하는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의 두 어근에서 유래한다. 개찰이 무드라는 빈두의 정문 뒤쪽에 위치하는 점에서 분비되고 비슈티 차크라에서 모아지는 감로 또는 불로장생의 영향인 암리따와 관련된다. 요기는 이 수련의 완성으로 비슈티에서 떨어지는 암리따를 끌어들일 수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극복하며 전신이 다시 젊어지게 된다. 깨짜리에 관한 부가적 정보는 비하르 요가 학교 출판물인 요가 다르샹과 하타 요가 브라티피카를 참고하라. 깎기 무드라, 까마귀의 부리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곧게 세우고 편한 명상 상태로 앉아 손은 친 또는 갸냐 무드라로 무릎에 놓는다. 눈을 감고 몇 분간 전신을 이완한다. 눈을 뜨고 코끝에 두 눈을 응시해서 나시카그라 드리슈띠를 실행한다. 수련하는 동안 내내 눈을 깜빡거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공기가 들어올 것처럼 새의 부리 모양으로 입술을 모은다. 혀는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오므린 입술을 통해 숨을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숨을 마시고 나서 입술을 닫고 코를 통해 서서히 내쉰다. 3-5분간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 수련은 장시간 동안 지속해도 된다. 그러나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호흡의 흐름과 소리에 자각하고 코끝에 의식을 둔다. 이 무드라는 몸의 열 평형을 회복하고 뜨겁게 하는 호흡법 이후에 행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행하는 것이 최상일지라도 하루 중 어느 때라도 행해도 된다. 추운 날씨에 행해서는 안 된다. 깎기 무드라는 코의 정상적인 여가 활동과 공기 조절 기능이 무시되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이나 극도로 추운 날씨에는 수련을 피한다. 우울증, 저혈압, 만성병비를 겪고 있는 사람은 피한다.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마음의 진정을 가라앉히며 고혈압을 완화시킨다. 나시카그라, 드리슈띠의 효과에 덧붙여 이 수련에서 입술을 오므리는 행위는 입술 표피와 들이마신 공기를 함께 접촉하게 해서 보통 소화 과정을 돕는 소화액 분비를 자극한다. 또한 혈액을 정화한다. 수련자는 이 행법을 실행하기 전에 나시카그라 드리슈띠에 완전히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눈은 수련 내내 뜨고 있어야 하고 나시카그라 드리슈띠를 계속해야 한다. 만약 눈이 피로해지면 다시 수련하기 전에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눈을 휴식한다. 깎기란 단어는 까마귀를 의미한다. 깎기 무드라는 마시는 동안의 입모양이 까마귀의 부리를 닮아서 그렇게 불린다. 까마귀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오래 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 무드라를 규칙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이 무드라는 또한 시타의 시트까리 호흡과 아주 비슷해서 호흡 수련으로 간주된다. 부장기니 무드라, 코브라 호흡 무드라. 편안한 명상 자세를 앉는다. 눈을
감고 전신 특히 복부를 이완한다. 턱을 앞으로 약간 앞쪽과 뒤쪽으로 밀어낸다. 입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벌컥벌컥 마셔 그것을 폐가 아닌 위장으로 밀어넣는다. 가능한 한 많이 위장을 팽창한다. 편안한 한 오랫동안 내부에 보유하고 트림을 그것으로 배출한다. 보통 목적인 경우 3-5회면 충분하다. 특별한 질환인 경우 더 많이 반복해도 된다. 이 무드라는 언제든지 수련해도 되지만 장세척 행법 이후에 실행할 때 특히 강력하다. 식도벽과 소화액을 분비하는 샘을 활기 있게 한다. 위장 전체를 정상화하고 정체된 공기를 제거하며 복부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장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으면 수련자들은 얼마간의 물에 떠있게 할 수 있다. 부차리 무드라, 허공응시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곧게 하고 왼손을 친 또는 가냐 무드라로 한 채 편한 명상 상태로 앉는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눈을 뜨고 얼굴 앞쪽으로 손을 들어 올린다. 팔꿈치는 몸의 측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모든 손가락을 붙이고 손가락을 아래로 한 채 손을 수평으로 유지한다. 엄지손가락의 측면이 윗 입술 끝에 닿도록 한다. 새끼손가락 끝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깜빡임이 없이 1분 정도 열심히 응시한다. 손가락 끝에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분 정도 후에 손을 제거한다. 그러나 얼굴 앞에 새끼손가락이 있었던 장소에 허공에 응시하기를 계속한다. 깜빡거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허공의 이 점에 완전히 열중하도록 한다. 동시에 어떤 생각의 흐름을 자각한다. 의식지각 영역에서 밖의 사건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허공을 자각한다. 5에서 10분 수련한다. 삼바빈 무드라와 금과 같다. 나시카그라 드리슈티 그리고 샴바빈 무드라와 같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발달시킨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부로 향하게 하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특히 유익하다. 부차리 무드라는 거의 어느 장소에서나 행해도 된다. 그러나 뚫린 벽이나 하늘 또는 잔잔한 수면처럼 열린 공간을 마주하고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위를 어지럽히는 눈에 보이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부차리 무드라는 명상 준비로 그리고 그 자체의 명상 해법으로 활용해도 된다. 그것은 다나나, 즉 이완된 집중 명상 상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초점을 맞추는 행법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에 속한다. 그것은 나시카그라 드리슈티 그리고 샴바빈 무드라와 같은 종류로 모두 트리타카의 형태들이다. 아카시 무드라, 내부 공간 자각 무드라.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눈을 감고 몇 분간 전신을 이완한다. 케차리 무드라처럼 혀를 입천장에 대고 뒤로 구부린다. 우짜이 호흡법과 샴바빈 무드라를 행한다. 동시에 머리를 뒤로 45도 기운다. 팔을 곧게 펴고 팔꿈치를 고정해 손으로 무릎을 압박한다. 우짜이로 깊고 서서히 숨을 들이쉰다. 편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오래 계속한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케타리와 삼바빈 무드라를 풀어넣는다. 우짜이를 멈추고 머리를 바른 자세로 돌아온다. 몇 초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다음 회를 시작하기 전에 내부 공간을 자각한다. 1에서 3회 시작해 5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무드라 시간을 아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가능한 한 최종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의식은 아가차크라에 현기증이 느껴지면 수련을 멈춘다. 이 행법은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서서히 배워야 한다. 고혈압, 현기증, 뇌질환, 간질이 있는 사람, 이 수련은 꿈바카, 우짜이, 샴바베, 케차리 그리고 나사카그라 드리슈티의 효과를 포함한다.
고요함과 평정을 유발하고 감정 조절을 발달시킨다. 그것이 완전해질 때 생각의 흐름을 억제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를 초래한다. 아카시 무드라 또한 지식호흡과 함께 수련해도 된다. 위에 묘사한 것처럼 실행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들이쉰다. 세종 자세에서 들숨 후 지식호흡을 한다. 머리를 서서히 시작하는 자세로 들어올리면서 내쉰다. 수련자들은 아카시 무드라를 행하기 전에 우짜이 캐차리 그리고 샴바비 수련에 완전히 정통할 것을 권장한다. 머리를 뒤로 젖혀서 처음 우짜이 호흡법을 행할 때 목이 자극될 수 있다. 그러나 수련으로 더 편안해진다. 부차리처럼 아카시 무드라는 다라나, 즉 이완된 집중의 명상 상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초점을 맞추는 행법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에 속한다. 해설은 무르차 호흡법을 참고하라. 샴무키 무드라, 칠문 닫기 무드라. 만약 가능하다면 시다 요온이 자세로 앉는다. 그렇지 않다면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고 회음부를 압박하기 위해 회음 아래 작은 방석을 놓는다. 머리와 척추를 곧게 유지한다. 눈을 감고 손을 무릎에 놓는다. 전신을 이완한다. 팔꿈치를 측면으로 해서 얼굴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린다. 엄지로 귀를 막고 검지로 눈을, 중지로 콧구멍을, 약지와 소지로 입술의 위와 아래를 놓는다. 가운데 손가락을 압박을 풀어 콧구멍을 연다. 완전한 요가적 호흡법을 활용해서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마시기 끝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닫는다. 편안한 한 오랫동안 들숨 후 지식호흡을 한다. 빈두, 아악야 또는 아나하타 차크라 부위에 어떤 소리의 출현이 있는지 들으려고 노력한다. 많은 소리가 있거나 없을 것이다. 단지 들으라. 잠시 후에 가운데 손가락의 압박을 풀고 서서히 숨을 내쉰다. 이것이 1회이다. 다음 회를 시작하기 위해 즉시 숨을 다시 들이쉰다. 수련하는 동안 내내 이러한 방식을 계속한다. 수련을 마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손을 무릎으로 내리고 외부 소리와 육체의 자각에 의해 서서히 마음을 외부로 향하기 시작한다. 이 행법은 수련자가 긴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때 강력한 효과가 있다. 나디 쇼나다 프라야나야마를 규칙적으로 수련했던 사람은 이 수련이 더욱 쉬울 것이다. 처음에 5에서 10분 동안 수련하고 몇 달에 걸쳐 30분까지 점차 증가시킨다. 빈두, 아악야 또는 아나타 차크라는 집중에 활용해도 된다.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더욱 미묘한 소리를 자각하라는 것이다. 샴무키 무드라는 가장 고요할 때인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피한다. 육체적으로 손과 손가락으로부터의 에너지와 열기는 얼굴의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고 이완한다. 이 수련은 눈, 코, 목에 감염된 치료에 도움이 되고 현기증을 완화한다. 정신적으로 내부와 외부 자각을 조화롭게 한다. 영적으로 재감 상태를 유발한다. 미묘한 소리를 당장 들으려고 기대하지 않는다. 수련이 필요하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다가 뒤범벅된 난잡한 소리가만 있을지 모른다. 분명한 소리가 하나 들리면 거기에 의식을 완전히 집중한다. 이 수련은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감수성이 발달함에 따라 더 어렴풋한 소리가 그 너머에서 들릴 것이다. 처음 소리를 벗어나서 더 어렴풋한 소리로 의식을 옮긴다. 다시 세 번째 소리가 두 번째 소리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더 거친 소리는 버티고 더 미묘한 소리로 옮아간다. 아름다운 소리를 따라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리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샴무키란 단어는 두 어근으로 이루어진다. 샤는 일곱, 무키는 문 또는 얼굴을 의미한다. 샴무키 무드라는 외부 지각의 일곱 문, 두 눈, 귀, 콧구멍, 입을 닫아서 내부로 의식을 방향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련은 또한 잠긴 근원 자세, 반다 요니 아사나, 위대한 여신 무드라, 대비 무드라, 내부 집중 무드라, 팔랑구키 무드라, 평형 무드라, 삼바바 무드라로 알려져 있다.
운만이 묻으라. 편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되도록이면 씻다 요니 자세로 또는 연꽃 자세로 앉는다. 무리하지 않고 눈을 완전히 뜬다. 숨을 깊게 들이신 후 지식 호흡을 하고 몇 초 동안 머리 뒤쪽 빈두에 의식을 집중한다. 숨을 내쉬며 척추의 차크라를 통해 호흡과 함께 빈두에서 의식을 아래로 내려온다. 즉 아기야 비슈티 아나타 마니푸라 스와디사라 물라다라. 눈을 서서히 감아서 의식을 물라다라에 다다랐을 때 완전히 감는다. 눈을 뜨고 있을 때조차도 의식은 내부를 바라본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한다. 깊이 들이쉬고 다음에를 시작한다. 5에서 10분 계속한다. 샴바빈 무드라처럼 금기가 같고 운만인 무드라는 명상 상태를 유발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흥분을 진정시킨다. 육체적으로 이 수련을 행하기 아주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작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밖의 어느 것이라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운만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마음 없음 또는 생각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무의식의 무드라, 명상으로 번역될 수 있다. 운만이는 생각 너머의 상태, 대상에 대한 명상으로 번역될 수 있다. 운만이는 생각 너머의 상태, 대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떨쳐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생각과 분석이 충돌하는 방해물이 없이 마음의 기능과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은 무념 상태로 알려져 있다. 프라나 무드라, 에너지 기원 무드라. 명상 자세로 앉는데 되도록이면 손은 브라이라바 무드라를 취하고 연꽃 자세 또는 씻다 요니 자세로 앉는다. 눈을 감고 전신 특히 복부와 팔, 손을 이완한다. 눈을 감은 채 폐에서 최대한 공기량을 배출하기 위해 복부 근육을 수축하면서 가능한 한 깊이 들이쉬고 내쉰다. 숨을 내쉰 채 회음부의 물라다라 차크라에 집중하면서 물라다라를 행한다. 편안한 한 오랫동안 내쉰 숨을 유지한다. 2단계 물라다라를 푼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폐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복부를 완전히 팽창하고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동시에 손은 배꼽 앞으로 들어 올린다. 손바닥을 마주하되 닿지 않게 손을 벌리고 손바닥은 몸통을 향한다. 손의 움직임은 복부의 팽창과 함께 맞춰야 한다. 팔과 손을 이완한다. 복부에서 들이쉬면서 물라다라 차크라부터 척추의 마니푸라 차크라로 프라나 즉 생명 에너지가 끌어올려짐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빗바리타 까라니 무드라 거꾸로 된 무드라. 빗바리타 까라니 아사나에 거꾸로 된 자세를 취한다. 다리를 붙여 곧게 펴고 머리 위로 약간 기울게 해서 눈이 곧바로 발을 보게 한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배꼽 아래 뒤쪽인 척추상의 마니푸라 차크라에 의식을 고정한다. 이거 시작이다. 우짜이 프라나야마로 숨을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호흡을 느끼며 의식을 마니푸라에서 목 뒤쪽 척추에 위치하는 비슷한 비슈티 차크라로 이동한다. 내쉬는 동안 의식을 비슈티에 준다. 내쉬기 끝에 즉시 의식을 마니푸라로 가져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계속한다. 5에서 7 또는 불편감이 유발될 때까지 수련한다. 만약 머리에 압박감이 형성되면 수련을 그만둔다. 몇 달에 걸쳐 21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들이쉬기와 내쉬기의 길이는 수련이 더욱 편안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다. 마니푸라 비슈티 그리고 호흡 움직임에 집중한다. 일상수련 프로그램의 끝과 명상 전에 강력한 운동 이후나 식후 최소한 3일 동안은 행하지 않는다. 수련의 완성을 위해 물고기 자세, 코브라 자세, 낙타 자세와 같은 후굴 자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빗바리타 까라니 무드라는 되도록 이른 아침에
같은 시간에 매일 수련한다. 만약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러한 거꾸로 된 자세는 행하지 않고 고혈압, 심장질환, 갑상선 비대증, 몸에 과도한 독소가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수련은 빗바리타 까라니 아사나의 모든 효과를 제공한다. 갑상선 저하증 저하증을 조화롭게 하고 기침, 감기, 목톡증과 기관질환의 예방약으로 사용된다. 식욕과 소화를 자극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수련은 혈관의 적응성과 정상적인 회복력에 의해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 중력으로 밀어내면서 약화된 모든 것들인 탈수, 치질, 정맥류와 탈장을 완화시킨다. 뇌, 특히 대뇌피질과 뇌하수체, 송가선의 혈액순환이 증대된다. 대뇌의 기능 부정과 노인성 치매는 호전되고 마음의 민첩함이 증가된다. 역전된 자세는 이 무드라로 지탱되어서 에너지의 움직임을 아래와 바깥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되고 뇌 쪽으로 다시 방향 전환시킨다. 이것이 전신으로 발생할 때 생기를 회복시키고 의식이 확장된다. 수련이 완벽해짐에 따라 이다와 벵갈라 나디에서 프라나의 흐름이 조화롭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콧구멍에서 호흡 흐름이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균형이 잡힌 수련의 상태 효과는 또한 육체와 정신 영역에 나타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분이나 그 이상 무드라를 수련할 때 신진대사 속도는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음식 섭취는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산스크리트 반어로 빗바리따는 거꾸로 된 이고 까라나는 하는 사람이다. 빗바리따 까다니 무드라 는 또한 끄리아로서 수련된다. 요가 무드라 연꽃 자세로 결합 무드라 연꽃 자세로 앉는다. 등 뒤에 한 손목을 잡는다. 물라다라 차크라에 의식을 둔다. 서서히 숨을 들이쉬고 호흡을 느끼며 물라다라에서 아가 차크라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 몇 초 동안 숨을 참고 아가 차크라에 집중한다. 앞으로 숙이면서 서서히 내쉬고 호흡과 함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해서 폐에서 공기가 완전히 배출됨에 따라 이마가 바로 바닥에 닿도록 한다. 최종 자세가 요가 무드라 자세이다. 동시에 아가에서 물라다라 차크라로 점차 아래로 이동하는 호흡을 느낀다. 물라다라 차크라에 집중하는 동안 몇 초 동안 숨을 내쉰다. 마시고 몸을 수직으로 세우면서 물라다라에서 아기아 차크라로 호흡을 상승하는 것을 자각한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조화롭고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아기아 차크라에 집중하는 동안 몇 초간 숨을 참는다. 서서히 내쉬고 의식을 호흡과 함께 물라다라 차크라로 척추를 타고 아래로 이동한다. 이것이 1회이다. 숨은 참은 채 가볍게 물라다라를 행하고 의식을 물라다라 차크라에 두면서 즉시 다음 회를 시작한다. 초보자는 다음 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차례 자연 호흡을 하고 휴식을 취해도 된다. 3에서 10회 행한다. 호흡은 가장 미세한 긴장도 없이 가능한 한 서서히 한다. 이 수련은 코브라 자세, 낙타 차례처럼 후불 자세에 이어서 한다. 호흡과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에 그리고 등과 복부의 이안에 자골신경통, 고혈압, 골반 염증성 질환, 그 밖에 심각한 복부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피한다. 이 수련은 요가 무드라 아사나의 모든 효과를 제공한다. 게다가 명상을 준비하는 탁월한 수련이다. 다리와 뒤꿈치에 의해 복부와 가슴이 압박되어서 부신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이완감을 일으킨다. 하와 긴장을 완화하고 평안을 가져오며 의식을 발달시키고 심령적 에너지를 조절한다. 손의 위치 또한 팔꿈치를 옆으로 한 채 뒤꿈치에 놓는다. 발바닥을 손바닥에 놓는다. 등 중간에서 손끝을 위로 한 채 손바닥을 맞댄다. 백조 무드라이다.
등이 굳어있고 연꽃 자세로 편안하게 앉을 수 없는 사람은 편한 자세로 또는 번개 자세로 수련해도 된다. 만약 후자를 취한다면 손을 등 뒤에 서잡고 토끼 자세로 정굴한다. 만약 번개 자세가 여전히 불편하다면 가슴이 바닥에 더 가까이 가도록 무릎을 약간 벌려도 된다. 요가 무드라는 개인 의식과 지고의 의식 또는 외부의 기질과 내면 본질을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빠시니 무드라, 올가미 무드라. 쟁기 자세를 취한다. 50cm 정도를 벌린다.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이 귀, 어깨 그리고 바닥이 닿을 때까지 대퇴부를 가슴 쪽으로 가져간다. 다리 뒤쪽으로 발을 감싼다. 이 자세에서 전신을 이완하고 눈을 감는다. 깊고 서서히 호흡한다. 편안한 한 오랫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다. 서서히 발을 풀고 쟁기 자세로 한다. 다리를 내리고 사바사나로 일어난다. 목이 늘어나는데 물레다라 또는 비슈티 차크라에 집중한다. 이 무드라는 후구 자세가 이어진다. 어깨서기 자세와 쟁기 자세처럼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피한다. 빠시니 무드라는 신경계의 균형과 평정을 가져오고 재감을 유발한다. 척추와 등 근육을 늘려주고 척추 부위의 모든 척추신경을 자극한다. 모든 복부 기관을 마사지한다. 빠시란 단어는 올가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빠시니는 올가미 묶인을 의미한다. 만두키 무드라, 개구리 무드라. 발가락을 밖으로 한 채 바드라아사나로 바드라아사나로 앉는다. 만약 발가락을 밖을 향하고 앉기가 불편하다면 발가락을 안쪽을 향하는 바드라아사나로 앉는다. 엉덩이는 바닥에 놓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전히 너무 어려우면 물라다라 차크라 부위에 자극하는 회원 부위를 단단히 압박하도록 엉덩이 아래에 접은 담요를 놓는다. 손은 무릎에 놓고 척추와 머리는 곧게 유지한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이것이 만두키 자세이다. 잠시 후 눈을 뜨고 코끝을 향한다. 만약 눈이 필요하면 눈을 감고 1분 정도 이완한다. 마음과 감각이 내부로 향할 때까지 5분간 수련을 계속한다.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으로 한다. 코끝에 의식을 주고 삼바비 무드라와 분기가 같다. 코는 후각을 통해 물라다라 차크라와 관련된다. 이 수련은 인간의 가장 깊은 뿌리 박힌 본능과 충동에 관련된 내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혼란과 동요를 진정시키고 이다와 핑갈라 나디를 조화롭게 한다. 이 수련의 완성은 곧바로 명상으로 이끈다. 만두키 무드라는 코끝 응시의 수련 변형이다. 물라다라 차크라를 일깨운다. 코끝을 볼 수 있게 부드러운 불빛에서 행한다. 만두키란 단어는 개구리를 의미한다. 이 무드라는 앉은 자세가 개구리가 쉬고 있는 것을 닮아서 그렇게 불린다. 만두키 무드라는 또한 끄리아로서 수련된다. 따다기 무드라, 통 모양의 복부 무드라. 다리를 몸 앞으로 펴고 앉아 발을 약간 벌린다. 다리는 수련 내내 곧게 펴져 있어야 한다. 손을 무릎에 놓고 머리와 척추를 곧게 한다. 눈을 감고 전신, 특히 복부를 이완한다. 앞으로 기울이면 머리는 앞을 향한 채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로 엄지발가락을 감싸 잡는다. 깊고 서서히 들이쉬며 복부가 제대로 가득 차 확장될 수 있도록 내부 근육을 팽창시킨다. 어떤 식으로든 폐에 물을 가지 않게 편안한 시간 동안 들숨 후 지식 호흡한다. 복부를 이완하면서 깊고 서서히 내쉰다. 발가락을 계속 잡는다. 10회 이상 호흡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 발가락을 펴고 시작 자세로 들어온다. 이것이 1회이다. 3호에 수련하고 복부 마니뿌라 차크라에 집중한다. 임산부와 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피한다. 따다기 무드라는 횡격막과 골반 기저부에 축적된 긴장을 완화하고 복부 기관을 정상화하며 이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소화기를 개선하고 이 부위의 질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장 부위의 신경망은 자극되고 정상화된다. 앞으로 숙이고 위장이 팽창하는 것은 횡격막과 골반 기저부를 늘려주고 몸 전체에 압력을 일으킨다. 이것은 에너지 분배 장소인 마니뿌라 차크라를 자극하고 일반적으로 프라나 수준을 높인다. 호흡하는 사이에
만약 자세가 불편하면 붙잡은 발가락을 푼다. 따닥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물병을 의미한다. 팽창된 복부의 모양이 그것을 닮았기 때문이다. 마하무드라. 편다리 자세. 다리를 펴고 앉는다. 왼무릎을 구부려 물라다라 차크라가 위치하는 부위인 회음 또는 음문의 왼 발꿈치를 단단히 압박한다. 오른 다리를 펴놓는다. 두 손은 무릎에 놓는다. 자세를 조정해서 편안히 한다. 양손으로 오른 엄지발가락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숙인다. 편안한 시간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양손을 오른 무릎에 놓으면서 다른 자세로 돌아온다. 이것이 1회이다. 왼다리 구부리고 3회, 오른다리 구부리고 3회, 그리고 양다리를 펴놓고 다시 3회 수련한다. 위대한 무드라. 오른 다리를 펴고 우탄 빠다 아사나로 앉는다. 전신을 이완한다. 케차리 무드라를 행한다. 숨을 깊게 들이쉰다.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 오른 엄지발가락을 양손으로 잡는다. 머리를 곧게 세우고 등을 가능하면 곧게 편다. 서서히 들이쉬면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힌다. 샴바비 무드라를 실행하고 나서 물라반다를 한다. 들숨을 지식 호흡을 하고 의식을 미간 중앙으로 목, 해음부 순환을 하며 마음속으로 야가 비스티 물라다를 반복한다. 집중은 각 차크라에서 단지 1~2초 동안 머물러야 한다. 무리하지 않고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순환을 계속한다. 샴바비 무드라와 물라반다를 푼다. 서서히 내쉬고 바른 자세로 돌아간다. 이것이 1회이다. 왼다리를 접고 3회, 오른다리 접고 3회, 그리고 두 다리를 펴고 3회를 수련한다. 호흡. 1회는 한 번 완전히 들이쉬기와 내쉬기에 상응한다.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숨 길이는 여러 달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가도록 한다. 초보자는 각 다리 3회 수련하고 양다리를 3회 수련한다. 이것은 각각 최대 12회까지 서서히 증가시켜도 된다. 수련 끝부분에 물라다라 차크라로 의식을 돌렸을 때 마음속으로 매해 수를 센다. 이 수련은 마하 브에다 무드라 또는 딴짜크라아에 이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마하무드라는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이른 아침에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명상 수련 전에 추천된다. 고혈압, 심장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수련을 해서는 안 된다. 마하무드라는 미리 몸에 정화 없이 행해서는 안 된다. 불결함은 피부 발진처럼 독소가 축적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마하무드라를 수련함에 따라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뜨거운 여름에는 피해야 한다. 마하무드라 수련은 삼바비 무드라, 물라반다, 꿈바카의 효과를 포함한다. 소화와 흡수는 촉진되고 복부 질환은 제거된다. 마하무드라는 물라다라 아갸 차크라를 연결해 에너지 순환을 촉진한다. 전 시스템은 프라나로 채워져서 의식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명상을 유발한다. 이 수련으로 에너지 장애물이 제거됨에 따라 심리적 우울감은 빠르게 제거된다. 우탄바다 아사나를 대신에 시타 요우니 아사나를 채택해도 된다. 손은 무릎에 갸냐 또는 침무라를 취해서 앞으로 숙이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수련한다. 마하무드라를 행하기 전에 수련자는 삼바비, 케차리, 물라반다 그리고 꿈바카 행법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당분간 그것들을 수련해야 된다. 이 수련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무드라의 기본 자세는 우탄바다 아사나의 라자요가 변형이다. 마하브헤다 무드라. 위대한 분리 무드라. 다리를 펴고 앉는다. 마하무드라에서 묘사한 것처럼 우탄바다 아사나를 취한다. 등을 곧게 편다. 전신을 일어난다. 깨차리 무드라를 행한다. 숨을 깊게 들이쉰다.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접는다. 숨을 내쉰 상태에서 잘난다라 우띠아나 그리고 물라다라를 행한다. 의식을 연속적으로 목에서 배, 해음으로 순환하면서 마음속으로 비슈띠, 마니뿌라, 물라다라를 반복한다. 의식은 각 차크라에 단지 1~2초 동안 머물고 나서 부드러운 흐름으로 다음으로 이동한다. 숨을 내쉰 상태에서 편안한 한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의식을 순환한다. 물라, 우띠아나, 그리고 잘난다라 반다를 푼다. 머리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숨을 마시고 바른 자세로 돌아온다. 이것이 1회이다. 즉시 내쉬고 다음 회를 실행한다. 왼다리를 접고 3회, 오른다리를 접고 3회, 그리고 두 다리를 펴고 3회 실행한다. 마하무드라처럼 배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한다. 여러 달과 여러 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폐의 용량을 증가시킨다. 마하브에다 무드라는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는 이른 아침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명상수련 전에 추천된다. 물라, 우디아나, 잘난다, 반다와 금기가 같다. 효과는 마하무드라와 같은데 마하부데다 무드라는 불안화적인 차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라다라, 마니푸라, 비슈티 차크라에 영향을 줘서 마음의 집중과 명상이 유발되도록 그들 내부로 에너지를 조절하고 활용한다. 마하부에다는 마하무드라의 보충분이고 추가분이다. 그들과 함께 몸과 마음 모두의 굉장한 에너지 충전을 한다. 이 수련을 하기 전에 수련자는 잘라다라, 우디아나, 그리고 물라다라 반다와 바히르 쿰바카를 행법에 숙달돼 있어야 한다. 이 수련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된다. 베드하 무드라, 위대한 간통 무드라. 연꽃 자세를 앉는다. 몸을 이완하고 눈을 감는다. 손가락 관절이 아래를 향하게 하고 주먹을 쥐거나 손끝은 앞을 향하게 하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대퇴부 옆에 놓는다. 발은 곧게 펴지만 이완되어야 한다. 코를 통해 깊고 서서히 들이쉰다. 들숨 후 지식 호흡을 하고 잘라다라 반다 끄리야 변형을 실행한다. 모든 무게를 손에 싣고 몸을 들어 올려 발을 곧게 편다. 물라다라 짜크라에 의식을 둔 채 엉덩이를 바닥에 부드럽게 3번 두드린다. 척추는 곧게 펴고 잘난다라 반다는 유지되어야 한다. 엉덩이와 대퇴부 뒤쪽은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 바닥에 엉덩이를 놓고 잘난다라 반다를 풀며 깊고 서서히 내쉰다. 이것이 1회이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숨을 들이쉬고 그 과정을 반복한다. 잘라다라 반다를 행하기 전 시작 자세에서 들이쉰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내쉬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지식 호흡을 한다. 오직 몸을 최종적으로 바닥에 내리고 잘라다라 반다를 푼 이후에 내쉰다. 처음에 3회 수련한다. 여러 달이 지남에 따라 최대 11회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육체는 척추를 곧게 펴는데 그리고 엉덩이가 대퇴부와 함께 바닥에 닿는 데 집중하고 정신은 물라다라에 집중한다. 마하베드아, 마하부드라, 마하브헤다, 무드라 이후에 수행한다. 마하베드아는 마하무드라, 마하브헤다, 무드라 이후에 수련해야 한다. 너무 강하게 엉덩이를 두드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한다. 손상을 피하기 위해 두꺼운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꼬리뼈가 직접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엉덩이가 다리 뒤쪽을 동시에 바닥에 두드릴 때 담요와 넓은 부위에 충돌을 분배하고 충격을 완화시킨다. 염증성 질환, 골반 부위 내부와 주위 감염이나 일반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피한다. 마음을 내부로 향하게 하고 심령적 능력과 물라다라 차크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는 잠자는 꿈달리를 이끌어오는 강력한 수련이다. 뇌분비계는 송가선의 활성화로 자극된다. 뇌하수체는 통제되고 호르몬 분비는 정상화되며 이화작용은 억제되고 노화를 지연시킨다. 만약 연꽃 자세가 숙달되지 않았다면 적절히 수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이 효과는 줄어들지라도 다리를 펴고 행할 수 있다. 산스크리트 단어 마하는 위대한, 베드아는 관통하는 의미한다. 마하베드아 무드라의 목적은 마하무드라와 마하반다를 통해 프라나 에너지를 통로에 축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하타요가에 속하고 따당 끄리야의 끄리야 요가 수련과 아주 비슷하다 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시위니 무드라, 말 무드라, 빠른 수축. 편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몇 분간 자연호흡
자연 호흡의 흐름을 자각하고 의식을 항문에 둔다. 무리하지 않고 몇 초 동안 항문의 관략근을 수축하고 몇 초 동안 그들을 이완한다. 활동이 항문 부위에 제한되도록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수련을 반복한다. 수축과 이완은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행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수축을 더 빠르게 한다. 안타락 금박가로 수축. 편안한 명상 제도로 앉는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항문의 관략근을 수축하면서 동시에 숨을 참고 서서히 들이쉰다. 관략근을 수축하지 않고 또한 안타르 꼼박가를 행한다. 수축을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강해야 한다. 항문의 수축을 풀면서 내쉰다. 이것이 일회이다. 편하게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행한다. 순 횟수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초보자는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항문 근육이 더 강해지고 더 조절할 수 있음에 따라 횟수를 증가시킨다. 항문에 의식을 두고 물라다라 차크라에 정신을 둔다. 치료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이 수련을 피해야 한다. 이 수련은 항문 근육을 강화하고 자궁이나 직장의 탈수와 치질, 변비와 같은 직장 질환을 완화한다. 이 무드라는 어깨서기처럼 거꾸로 된 자세와 함께 수련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무드라의 숙달은 몸에서 불안정적인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서 그것을 영적인 목적을 위해 위로 방향 전환시킨다. 아시위니 무드라는 물라다라의 준비 수련이다. 처음에는 근육 수축을 항문 부위에 제한하기가 어렵지만 수련으로 극복된다. 아시위니 무드라는 어떤 자세와 융합해도 된다. 행법에는 숨을 참는 동안 항문 수축을 해서 나디쇼다나 뿌라나 야마와 융합해도 된다. 아시윈이란 단어는 말을 의미한다. 항문 수축이 장의 내용물을 배설한 이후에 즉시 관략근을 조이는 말의 움직임과 닮아서 그렇게 불린다. 바지롤리 사졸리 무드라, 번개, 자발적인 무드라. 머리와 척추를 바르게 하고 씻다 요니 아사나 또는 편한 명상 자세로 앉는다. 친 또는 갸냐 무드라로 손을 무릎에 놓는다. 눈을 감고 전신을 이완한다. 요도에 의식을 둔다. 들이쉬고 숨을 참고 요도를 위쪽으로 강하게 당기려고 노력한다. 이 근육의 작용은 소변을 보도록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을 수착하기 위해 남성은 고환 그리고 여성은 음순을 약간 움직여야 한다. 요도에 초점을 맞추고 수축하는 힘을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수축하는 동안 약간 앞으로 구부리는 것이 이 수축의 점이 분리되는 도움이 된다. 이 수축의 점이 분리되는데 도움이 된다. 편안한 한 오랫동안 수축한다. 내쉬고 수축을 풀고 이완한다. 2번 더 한다. 편안한 한 오랫동안 수축하고 몇 초에 시작해 점차 늘린다. 3회 수축에 시작해 10에서 15회까지 서서히 늘려간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골반 기저부의 수축을 피하면서 생식기와 연관된 수축점의 분리와 스와디스타나 차크라에 집중한다. 이 무드라는 언제라도 행해도 되는데 되도록 위장이 비었을 때 한다. 염증과 통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요도염 이 있는 사람은 바지롤리 사졸리 무드라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 바지롤리 사졸리 무드라는 비뇨 생식계 전체를 조절하고 정상화하며 요실금과 빈발하는 요도 감염을 치료한다. 또한 성심리적 등과 필요 없는 성적 생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졸리는 탈궁 탈수를 바로잡는다. 바지롤리는 테스토스테론의 양과 정자수를 조화롭게 하고 조루를 극복하게 한다. 내분비계와 국소에너지 구조의 정상화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남성의 80%가 인생의 후반부에 고통당하는 질환이 양성의 전립선 비대증이 예방된다. 요도 근육에 불리는 수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바지롤리는 벼락, 번갯불, 위대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산스크리트 어근 바지라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사졸리는 자발적인을 의미하는 사즈와 던져 올리다, 날아오르다를 의미하는 올리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바지롤리는 번갯불의 원동력으로 상승하는 힘이고 사졸리는 자동적으로 일깨워지는 무드라이다. 바지라는 뇌와 생식기관이 연결되는 나디의 이름이다.